이 정도만으로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4월 30일경에 제 인스타그램에 썼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와 시장 분위기 변화라는 제목을 달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당시 게시글을 좀 볼게요. 당시에 유가가 7월물이 이런 가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생각한 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뭐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추세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버스 매매시 수익률 저하라 그래서 제가 단타를 열심히 쳤는데 인버스를 매매할 때 계속해서 마이너스 또는 굉장히 약입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럴 때 추세가 변화했음을 좀 느낍니다. 왜냐? 한쪽 방향으로 매매, 예를 들어 인버스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안 맞는 횟수가 늘어난다. 요거는 추세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를 반증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건 제 경험적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상황적으로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는데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일이 많을까 줄어들 일이 많을까 생각했을 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늘어날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국가별 락다운도 점차 해소될 거고 공장들의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은 미래의 가격에 대한 예상치가 어느 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이제 곧 더 상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트적으로 이 차트 보시면은 이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형적인 저는 반등할 때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W자형 바닥, 쌍바닥 이렇게도 부르시고요. 또 이거를 아담 앤 이브, 이브 앤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강하게 내리꽂고 기술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완만한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는 빨간색처럼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파란색처럼 한번 리테스트하고 결국 이때 정확히 화살표를 그리진 않았는데 보통 타겟가가 요 컷 모양 요 부분의 요 높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죠, 대략. 이렇게 오를 걸 봤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제가 예측했던 이때 당시가 여기였죠, 여기.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여기 다시 리테스트 한번 해줬고요, 파란색 화살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등락 반복하면서 25불로 화살표 그려놨는데 대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에 따르면 이 높이만큼 타겟가가 설정이 될 테니까 진짜 그만큼 왔어요. 28불까지 결국 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가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바닥은 봤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닥은 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낮아질 일보다는 오를 일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크게 요 빨간색 화살표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파란색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를 이 정도로 잡아두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쪽 시나리오에 더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행 채널이 형성이 됐죠. 상승하다 평행 채널 되고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테스트 준 다음에 여기 요 상단에서 한 번 더 맞고 내려온 다음에
근데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요쯤에서 여기 지지될 만한 부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이 채널 상단까지 못 가고 이 채널 하단을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하단 내려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결국에 예전에 만들어놨던 요 부분에 리테스트를 다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리테스트 다시 진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상황에 의해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승하지 않더라도 최소 여기 리테스트 주면은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간다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보통은 이 정도 부분에서 리테스트를 또 받기 때문에 여기 못 지키면은 이렇게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단기 반등은 조금은 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때 매매할 수 있으면 오르는데 배팅해서 단타 치고 빠질 것 같습니다. 얘기가 되게 길었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대충 상황을,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고 있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변화한 가정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저의 개인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5월 8일에서 5월 13일에 롤오버가 끝난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S&P 그 지수의 롤오버 일정일 거고, 우리 WTI 원유 선물 자체적으로는 이미 5월 8일에 8월물로 롤오버를 끝냈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월요일 오전장, 이제 그때도 여전히 26.5불이라고 가정하면 신규 진입을 이제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다음 롤오버 일어나기 전에, 여기 지금 28불이라고 했는데 28불이 아니죠. 26.5불. 그러니까 매수하신 단가 이상만 유가가 넘어가면 된다. 그럼 이익이다 하는 거죠. 근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달 안에 요 시나리오든 지금 매수한 요 26.5불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원유가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에너지 기업 ETF랑 원유 선물 ETF 중에 뭐 살까 항상 고민해 왔었는데, 지금 선물 롤오버 비용이 많이 줄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겼어. 이제 다음번 롤오버 때도 4.9%입니다. 아마 이건 더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유가가 오를수록 롤오버 비용은 더 보통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4.9%다. 유가가 방금 말씀드린 그 차트에서의 설명처럼 이제 만약에 상승 추세로 진짜 접어든 거라면 선물 ETF가 더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일전에 이제 그때 가정사항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이득이 아니겠다 해서 선물 ETF 다 손절하고 지금 원유 기업들 주식 ETF를 사고 있는데요. 또 남은 물량으로 단타도 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잡고 나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원유 선물 ETF가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원유 선물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게 유가 등락에 따라서 훨씬 더, 만약에 쭉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득이기 때문에 선물 ETF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완벽히 판단하진 못했고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유가 전망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승 추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다시 쌍바닥 확인하러 간다. 한 거의 19불까지 떨어질 것 같다. 뭐 코로나가 재발한다든지 뭐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 하면은
원유 선물 ETF보다는 무조건 저는 이 에너지 기업 ETF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롤오버 비용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구조상 변동을 이렇게 많이 할수록, 등락을 반복할수록 수익률이 깎이는 구조거든요. 왜냐면 선물 ETF는 그 변동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유가가 본전에 오더라도, 예를 들어 100불에서 99불 갔다가 다시 100불 오더라도 제 수익률은 0%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유가 전망이 다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에너지 기업 ETF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미 진입했다,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좋은 평단에 진입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다 하면은 좀 홀딩하면서 유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실 때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7월물을 주우신 분들은 참 정말 그 현금이 있었던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판단하신 것도 되게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홀딩하시면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지금의 바뀐 가정사항들과 현황 정리, 그리고 우리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알아봤는데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본인만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어떠한 투자 권유나 리딩도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는지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